네, 이 자리 기자회견 자리 참석해 주신 언론 노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제주버스 공영화 추진 시민연대고요. 오늘 그동안 저희가 1월에 한번 기자회견을 열면서 제주버스 완전 공영제에 대한 실명 공론화 과정을 위한 청구를 시작하겠다라는 기자회견을 했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오늘 기자회견 자리를 나누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청구하는 단체들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버스 본부 제주지구 사면교통지회, 서귀포 운수 협동노동조합, 제주노동자연합, 북동여객지구, 그리고 제주가치,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 정의당 진보당, 제주육색당, 진보당 진보당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자회견문 드렸는데요. 거기에 지금 청구 인원이 수정이 됐습니다. 지금 더 받아진 게 있어서요. 뒤쪽 자료에 보시면 이에 저희 952명의 청구인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982명으로 수정해 줄 것을 조금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952명이 아니라 982명으로 지금 청구 인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힘차게 좀 구호를 외치면서 이 기자회견문 자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내용자만 3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중공영제다. 버스 완전 공영화 실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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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들이 참여하는 공공화장을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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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지금부터 기자회견 시작하는데요. 먼저 첫 순서로 현장 발언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발언을 듣고자 하는데요. 먼저 서귀포 운수 협동 노동조합의 이광수 위원장님의 발언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중공영제를 시행 이후 도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민간 기업에게 운수 비용에 대해서 보전을 하여 국민들의 이동수단 보장을 목적으로 중공영제를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민간 업체들은 이윤에만 집착하고 도민들 이동수단이나 안전 문제를 뒷전이고 도민의 이동 불편에는 관심도 없으며 이윤에만 생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업체는 노후된 버스를 육지에서 공급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자정 보장으로 변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이동 불편은 있는데도 도청은 모르쇠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 제주도 도청 공무원은 대중교통수단의 불편을 이동수단으로 개선함으로써 도민의 자유 이동수단과 여행객 안전을 위하여 완전공영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완전공영제를 시행함으로써 막대한 혈세를 줄이고 도민과 여행객의 이동수단이 안전해야 합니다. 승무원의 안전 또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대중교통 투자는 기후 위기 대응 및 이동권 확보와 자동차로 인한 각종 사고 및 환경 오염 감소를 위하여 완전 공영제만이 살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는 민주버스 본부 제주지구 서면교통지회 박성훈 지회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면교통버스기사 박상훈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완전 공영제입니다. 지금 제주도에 서귀포와 제주시 완전 공영제 두 군데가 있는데요. 우리 지금 7개 노선과 관광객 순환버스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 버스 회사가 있는데 지금 8개 버스 회사 중공영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 지원해주는,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지원금과 민영버스 회사에 엇박자가 하는 것 같아요. 서로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세금으로 지원은 다 하고 있지만 그 경영은 민영버스에서 다 하고 있기에 우리 도청에서는 아무런 이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바는 우리도 지금 체계 완전 공영제 체계로 바꿔달라. 1일 2교대 그리고 카드 우리 복지비 카드로 지급 과정 이런 것을 지금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안전되고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우리가 대형 사고도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우리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지금 준공영제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대형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저 운행하는 횟수도 하루에 10회씩 13시간씩 운행을 하고 있는데 좀 불안합니다. 제가 막차 정도 되면은 내가 운전을 하는 건지 차가 나를 끌고 다니는 건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완전 교육체 우리 1일 2교대 이런 것을 원하고요. 우리 기타 복립이 카드 내역, 투명한 그런 카드 내역, 지금 완전 공영제 추진하듯이 우리도 그런 대우를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바로 이어서 이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제주 청소년 기후평화행동 정의당 제주도당, 진보당 제주도당에서 나눠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문제는 중고경제입니다. 도민들이 버스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버스 안전 공영화 공론장을 여십시오. 사람의 이동은 헌법에서 명시된 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이동이 안 되면 교육을 받을 수 없고 노동을 할 수 없으며 몸이 아파도 병의원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2017년 제주도의 버스 준공영제 도입 목적 역시 도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8년 버스 준공영제 운영 결과 버스 준공영제는 실패한 제도임이 판명되었습니다. 매년 민간버스 사업자들을 지원하는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준공영제 도입 취지인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향상 등이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준공영제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준공영제 개편 전인 2016년과 개편 후인 2019년을 비교했을 때 버스 노선수는 89에서 197개로 2.2배 증가했고 버스 대수는 544대에서 881대로 1.6배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지원금은 109억 원에서 910억 원으로 8.3배가 늘었지만 2016년 5,659만 명이었던 승객은 2019년 6,484만 명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2022년에는 5,772만 명으로 떨어져 개편 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코로나라는 외부 변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막대한 투자에 비해 초라한 성과입니다. 중고영제 도입으로 표준 운송원가가 보장되고 버스 대수가 증가했지만 민간 운송업자만 배불리는 셈입니다. 대중교통 보조금이 8배 증가했지만 도민들의 버스 이용 편의와 버스 수송 분담률의 제자리 이유는 버스 준공영제 제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버스 준공영제는 제주도가 버스 운송 사업자에게 사업 운영에 관한 손실을 모두 보전해주는 대신 버스 노선 및 운행 개통 등의 조정 관리 권한을 갖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노선 사용권이 전제가 된 버스 준공영제에서 노선 조정과 관리 과정에서 버스 운송 사업자는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버스 노선 개편이 도민들의 이동 동선에 따라 효율적으로 조정되지 않았던 것은 준공영제에서 제주도의 노선 조정 및 관리 권한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를 보여주는 한 예는 서귀포 운수 사례입니다. 서귀포 운수 버스 결행 등에 대한 제재 조치로 일부 노선 폐지 등의 행정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라는 명령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벌였고
제주도는 대법원까지 가는 기나긴 소송 끝에 보조금을 환수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준공영제는 제주도가 버스 운영 비용을 전액 보조해 주면서도 행정처분도 기나긴 법정 공방을 해야 하고 노선 조정권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제주도는 완전 공영제의 취지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예산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대표적인 공공재로서 공공이 책임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예산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제주도의 대중교통 투자 규모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크지 않은 편입니다. 전체 재정에서 지하철을 포함하여 대중교통에 투자하는 재정 규모를 보면 2020년 기준 서울 2.8%, 대구 2.8%, 부산 2.4%, 인천 2.1%, 광주 1.9%, 대전 1.8%인데 반해 제주는 1.7%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오영훈 도정은 4차 대중교통 계획에서 트램 등 다른 교통수단 도입을 1 목표로 삼고 버스 운영비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지금의 버스 감차와 요금 인상 논의는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 작업과 같습니다. 버스 서비스조차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제주에서 트램 도입은 또 다른 개발 논리일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제주도의 유일한 대중교통인 버스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버스 이용률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세금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저희 982명의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현재 한계가 많은 준공영제는 투입되는 예산만큼 대중교통 공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제도이므로 버스 완전 공영제에 대해 도민들의 수기형 공론 과정을 제안합니다. 예산의 필요 규모 및 완전 공영제 시험으로 얻을 수 있는 장단점 등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토론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들어 도민들과 대중교통 정책을 같이 만들기 바랍니다. 버스 완전 공영제의 취지 및 시행 시 장단점, 추진 시 필요한 예산, 제도 등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도민들이 충분히 수기하여 토론하여 제주도의 대중교통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 마련을 촉구합니다. 2025년 2월 24일 제주버스 공영화 추진 시민연대. 네, 기자회견은 남은 마치고 다시 한번 저희 좀 힘차게 구호를 외치면서요.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나중에 그 다음에 질의응답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준공영제다. 버스 완전 공영화 실현하라. 실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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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장을 만들어라.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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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혹시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 시민언론 뉴탐사의 황용훈이라고 합니다. 여기 일단은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이 되고 민간기업, 버스기업의 배를 불리면서 통제나 권한도 가질 수 없는 이 상황인데 이게 왜 그러면 공영화가 제주도정 쪽에서는 좀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는 분 있을까요? 네. 일단 사내 요청입니다. 네, 세금은 세금대로 다 물리고요. 도정에서도 우리 민영 버스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안 그렇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 뭐 스노우 타이어 할 때 항상 비품을 쓰고요. 지금 재생 타이어를 쓰고요. 그 돈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면 제대로 쓰고 제대로 다 하고 있다. 그럼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도정에서 물으면 영수증 올라오면 영수증 처리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저런 거를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가 뭐 검사 판사가 아니라 가지고 그걸 파헤치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 그 1,500원이나 돈이 다 어떻게 사용됩니까? 이거는 우리 도적 기밀이라서 말해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뭐 우리 현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360번 타는데 하루에 뭐 한 700명, 800명 태워요. 다른 버스는 뭐 100명, 200명 태우는데 그러면은
뭐 우리 많이 태우는 사람들 우리 요금 월급도 똑같지 않습니까? 다른 기사나 우리나 고생은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데도 성과급이라도 많이 태우면 성과급이라도 좀 달라 하면 그거는 안 된다. 그 소리 다 어디로 하겠습니까? 성과급 이런 거 다 회사로 다 들어가서 회사 그 주주분들한테 나눠먹기로 들어간대요. 사장님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니까 면담을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 기사들한테는 줄 수가 없답니다. 그 돈이 다 뭐 회사 배불리는 거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건축이나 이런 데서 소위 이제 부자재나 이런 것들 빼거나 아니면 굉장히 그 부실하게 하면서 돈을 많이 남기는 것처럼 버스 업계도 지금 현재 그런 상태라고 보시는 거죠?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요. 마이크를 좀 잡아주시면. 네. 확실히 민간 버스에서도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할 때는 불만스럽죠. 그렇다고 뭐 자재를 빼돌리거나 그것도 일부 맞기는 하겠네요. 우리가 재생 타이어를 주는 거 보면. 그리고 뭐 정비 문제 같은 것도 분명히 다 지원이 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기사들이 에어컨만 청소하고 차 매일 바닥 닦고 창틀 닦고 세차하고 우리가 다 하고 있거든요. 이런 지원들을 정부에서 안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사에서는 우리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1년에 뭐 추계 검사를 받고 있는데 회사에서 우리한테 답변을 합니다. 왜 차 청소 안 하냐고, 왜 에어컨 막 뜯어가지고 저거 청소 안 하냐고. 우리는 뭐 그냥 울자 겨자 먹기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 우리는 우리 도민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잘 모시다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외에 시키는 게 너무 많아요. 뭐 타이어 문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정비 문제도 지금 정비사가 없어서 차 문제 고장나서 못 간다. 그럼 뭡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 보고 정비하라는 건지. 그러니까 오긴 옵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이런 문제들이죠. 네. 시민연대에서는 쪽에다가 버스 운영화 추진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다. 만약 했으면 어떤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그 관련된 요구를 사실 했었고 도에서는 답변이 온 게 공영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예산이 든다 이런 내용이고요. 사실 공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지사가 좀 그거에 대한 대중교통에 대한 철학이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좀 그런 게 좀 부재하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 대중교통에 대한 버스 공영화에 대해서 도민들과 함께 좀 수기형으로 이게 어떤 장단점이 있고 그리고 대중교통의 어떤 그 공공성의 관점에서 공영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는 게 필요하고 그 수기를 바탕으로 해서 제주도가 좀 대중교통에 대한 어떤 정책들을 좀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기를 저희가 좀 촉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도지사가 공영화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철학? 우선 대중교통이 그러니까 되게 공공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의 어떤 이동을 보장하는 어떤 수단이면서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오십가스 배출량의 절반이 사실 그 수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많은 것 때문에 제주도의 오십가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중교통이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해야만 자동차를 포기하고 대중교통을 선택해야만 제주도의 기후위기 문제, 그 오십가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사실 교통 혼잡 비용이 1년에 제가 8천억이라고 어느 기사에서 봤거든요. 사실 그런 교통 혼잡이라든가 교통사고율도 전국에서 사실 제주도가 제일 높은 편인데 이게 바로 자동차 중심 섬에서 자동차 중심 제주도라는 그 문제에서 파생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문제, 아까 교통사고 문제, 그리고 교통혼잡으로 인한 어떤 비용 문제, 그리고 도로 개설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것, 그리고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 많은 투자가 돼야 되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투자되는 만큼 그 효과를 담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중공영대 같은 경우는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그게 참 효과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더 질의 없으면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